시어머니는 매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댁 근처로 이사 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들락거리시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우리 부부만의 시간,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의 시간이 필요한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이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이며 현대 한국 가정이 마주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같은 거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가까움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답답한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얼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정이 쌓인다고.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절실함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챙기고 직장 일도 해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자주 방문하신다면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고 인사도 챙겨야 하고 시간 관계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시어머니께 버릇없게 행동하지 않을까 신경 쓰고 시어머니 눈에 자신의 육아 방식이 어떻게 보일까 불안해합니다. 며느리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절실함입니다. 결국 이 둘의 갈등은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두 세대가 거리라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거리는 정의 척도이고 며느리에게 거리는 자유와 평화의 척도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타협해도 둘 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건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이 두 세대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자라난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가족이 흩어질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신을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세대에게는 함께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멀어진다는 것은 흩어진다는 것이고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며느리가 자라난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며느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육이 강조되었고 개인의 꿈이 중요해졌고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부모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현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육아법도 다양하고 교육 방법도 개인화됩니다. 어머니 말대로 하면 된다는 절대적 신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개별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가치관은 함께 있음이 중심이고 며느리가 물려받은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심입니다. 이 둘은 현대에 와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이 차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족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확대 가족이 당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녀가 한 집에 살며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일도 있었고 며느리가 할 일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핵가족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아이들만 한 집에 사는 가정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방문은 손님의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 관계라는 건 일정한 거리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자유롭게 왕래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수준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며 받는 스트레스, 아이 교육으로 인한 불안감, 남편과의 관계 문제 등 무수한 부담을 안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고 없는 시어머니의 방문은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방문이 폐를 끼치는 거라 생각 못 하실 겁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가족이 집에 와서 뭐가 어때? 라는 마음으로 방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귀합니다. 과거에는 할 일을 마치면 시간이 남았고 그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며 퇴근 후 남은 시간은 자녀 교육, 집안일 등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시간을 누군가와 강제로 나누라는 것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매우 버거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픈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면 싫어하는 건가? 내가 방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상처는 깊어집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문이 불청객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고 이 감정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는다는 일반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너는 왜 어머니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아내를 제대로 못 다루니? 아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듭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는데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도 다른 한쪽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계속 미안해합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을 향해서도 미안합니다. 며느리는 어떨까요? 처음엔 선의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우리의 방식도 존중받고 싶다는 합리적인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시어머니를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며느리는 점점 방어적이 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의무가 되고 방문이 침입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며느리도 상처를 받고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더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악순환입니다. 처음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었는데 반복된 오해와 상처 속에서 이 거리는 감정적 거리로 확대됩니다. 물리적 거리는 짧아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이해의 거리입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안 좋아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며느리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간을 낼 때 정성껏 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 이렇게 되면 방문의 횟수가 줄어들어도 감정의 연결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려는 이유가 간섭이 아니라 연결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시어머니와 시간을 나누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거나 매일 봐야 한다는 식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통역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내의 진심을 전달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과의 연결을 원하시는 거고 아내는 우리 가정의 독립성을 원하는 거야. 이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될 수 있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당한 거리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고정된 약속보다 유연한 소통, 일방적 기대보다 상호 이해, 의무적 만남보다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되면 물리적 거리는 좀 더 멀 수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며느리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아들은 비로소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세대가 겪는 자연스러운 충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원래 그 정도의 노력을 기꺼이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의 아들. 세 사람 모두가 행복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현대 가정의 새로운 과제이자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